안녕하세요. 예, 자 보시죠. 오늘 우리 뼈대 이론 4주차, 기초 이론 4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 했던 거 확인 학습하고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 3주차 했던 수업에 대해서 세 문제 확인 학습 할 건데 한 번씩 풀어보셨죠? 안 풀어보셨어요? 풀어보셨죠? 안 풀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쉽죠? 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상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가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나요? 틀렸죠? 틀렸죠? 기반시설 자체가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죠. 그렇죠? 헷갈리면 안 돼요. 기반시설 자체는 그냥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기본 우리 입문서 173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고요.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뭐 할 때요?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맞나요? 틀렸죠? 잘 보시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뭐죠? 곤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뭐하죠? 설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 하겠다? 강화시켜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역은 우리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176페이지에 나옵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말한다. 맞나요? 맞아요? 아니죠. 조심하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진 않는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려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도 있어야 되고 또 정비 사업도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체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그리고 뭐죠? 그렇죠? 우리 도시개발법을 통한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리고 정비법을 통한 정비 사업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맞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한다. 또는 포함된다. 그렇게 하면 뭐죠? 그럼 맞죠. 그럼 맞죠. 근데 이건 아니라고요. 이게 여기에 포함은 되는데 이게 이거라고 정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17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4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176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답은 4번.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정비한다든지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나요? 틀리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가 전부 다 아리까리해요. 정말. 다행히 4번이 눈에 확 띄어가지고 답을 찾아서 그렇지 나머지도 뭐죠? 긴가민가 해요. 진짜. 우리가 안 배운 게 아니고 지난 시간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제가 확인학습하는 거는 절대 안 배운 내용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5번이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기반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기반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가지고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한다고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냐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된다고요. 기반시설을 뭐 해줬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을 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꽃이 된다고요. 무슨 꽃이 되든 무슨 꽃, 무슨 꽃이 있겠죠. 그런 건데.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기반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그 지역의 학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죠? 조심하시면 됩니다. 5번. 되게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74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되게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묶어 놓으면 다 기출인데 이걸 묶어서 정리해 놓으니까 물론 이게 다 다른 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죠. 근데 그걸 이제 묶어 놓으니까 이렇게 까다롭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2번 문제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 볼 수 없는 것. 176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딱 나와야 되죠. 뭐죠? 철도죠, 철도.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철도를 굳이 뭐죠? 설치할 필요는 없죠. 우리 집 건물 짓는데 바로 옆에다가 철도 무등 깔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굳이 내가 건물 짓는다고 해서 부담할 부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고등학교라든지 하수도, 녹지, 폐기물 처리하고 재활용 시설은 우리가 기반시설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 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얘기하는 거고 고등교육을 하게 되는 대학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4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1번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맨 위에 누가 있어요? 국가계획이 있죠. 그럼 국가계획의 기준을 삼는 거 맞죠? 그러니까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 위에 누구 있어요? 국가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국가계획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면 되죠. 부합되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뭐 할 때요?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뜬금없죠.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이거 두 개 중에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근데 갑자기 가운데 있는 광역도시 가지고 얘기했죠. 말도 안 되죠. 그럼 무슨 내용이 우선해야 돼요? 그럼요. 상위 계획에 우선한다. 그래서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 4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맞죠? 그 위에
도시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뭐 할 때요? 다르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어느 내용이 우선돼야 돼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 거 맞죠? 시험 문제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면 틀렸죠. 그렇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했던 거 3주차 내용 부분 확인 학습했고 그 다음 내용 가지고 복습 한번 하도록 할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개발,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개발은 두 가지 개발이 있었죠. 무슨 개발과 무슨 개발? 그렇죠. 사적 개발하고 공적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적 개발에 대한 개발 행위를 할 때 두 가지 구역을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개발이 되어 있는 곳과 개발이 안 돼 있는 곳. 그곳에 딱 두 군데다가 구역을 묶어 놓습니다. 왜? 그래야 개발하는, 사적 개발하는 개발업자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개발 행위 중에서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이 돼 있는 곳.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하죠. 그렇죠? 그런 곳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개발이 안 된 곳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돈 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가지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사적 개발 부분 할 때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조심하실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구역은 이 위에 있는 국토계획할 때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나오는 용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용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거하고 다른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개발할 때 나오는 사적 개발할 때 나오는 구역이라고요. 위에 있는 국토계획 중에서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 중에서 용도 지정이 있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구역 지정이 있었잖아요. 그 구역 부분에 나오는 내용하고 틀리다고요. 구역 종류 어떻게 돼요? 개발도 수시입. 그 종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는 뭐 할 때? 국토계획 부분 할 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개발할 때 사적 개발할 때 이런 구역을 정해놓고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공적 개발. 공적 개발에는 어떻게 보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중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만 하도록 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하기로 했다는 거. 그래서 공적 개발에 이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전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안 하느냐? 하죠. 하는데 이거는 개별법으로 뽑아내서 도시개발법은 무슨 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법에서? 2장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배우도록 하고 정비 사업은 3장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알겠어요? 이게 다 공적 개발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사적 개발을 할 때는 민간업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 관할 구역 있죠? 관할 구역에 누구한테? 장에게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허가 받는 거. 그렇죠? 허가 받는 거. 그래서 이 구역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관할 구역에 그 장이 관할구역 장이 뭐 하면 돼요? 정하면 돼요. 구역을 지정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누군가가 뭔가를 지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그 구역을 지정한 사람한테 뭐 해라고요? 허가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정하는 지정권자나 허가권자가 뭐하다? 같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서열 몇 번째? 서열 두 번째. 그러면 어디가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는 너무 넓어서 안 되죠. 밑에 있는 시장, 군수.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거 많이 하면 뭐해요?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조금이라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적 개발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가를 받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도 나중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도 나중에 할 때 최종적으로 뭐죠? 인가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비 사업도 뭐죠? 인가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밀도가 높죠. 개발이 되게 많이 밀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고, 개발이 밀도가 높다는 것은 주로 도시지역 중에서 어디? 주, 공, 상. 녹은 아니죠. 그렇죠? 주거, 공업, 상업 지역에 주로 개발 밀도가 높은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구역이 돼요. 그럼 이 구역은 당연히 기반시설이 뭐 하죠?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러면 기반시설을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설치하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워낙 개발이 다 돼 있어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여기에 짓는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들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뭐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뭐죠?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슨 구역이라 그런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 안 되고 있죠.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개발 밀도가 되게 낮은 곳이에요. 그럼 개발 밀도가 낮은 곳에다가 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구역은 당연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곳에 해야 돼요? 개발 밀도 구역에 하는 거예요. 외에 한다는 거.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개발이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필요로 해야 하니까 기반시설 설치할 테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너도 어차피 사용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됐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게 비구속적 행정계획하고 뭐죠? 구속적 행정계획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비구속적 행정계획하고 구속적 행정계획의 가장 큰 주체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관청이나 구속적 행정관청은 다 구속이 돼 있는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일반 국민한테는 구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구속 행정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 국민한테 구속적으로 작용하는 행정계획이 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이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비구속적, 구속적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주로 어떤 계획을 얘기해요? 기본계획, 틀을 짜는 계획, 장기적인 발전을 얘기하는 계획. 그래서 국민한테 뭐죠?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 그런 거 되고, 구속적 행정계획은 실질적으로 뭔가 해나가는 거, 구체적인 안을 짜는 거,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일반 국민한테도 뭐죠? 구속적인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행정쟁소의 대상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소송하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 구속적 행정계획도 주민의 의견 청취해야 되죠. 근데 이 경우일 때는 기본적인 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죠? 자세히 그걸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개최하면 돼? 그냥 공청회만 개최해가지고 그냥 듣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들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속적 행정계획은 나하고 관계 있죠? 그럼 자세히 봐야 돼, 안 봐야 돼? 아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람이나 열람. 보통 최소 14일 이상. 14일 이상.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절차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기본적인 틀을 짜는 것은, 틀을 짜는 거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세운다 그랬죠? 공청회 하고 난 뒤에 뭐 한다고요? 세운다고. 세우는 게 뭐예요? 수립을 하면 승인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립하고 승인. 됐죠? 그 다음에 구속적 행정계획은 세부적인 안을 짜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안을 올려야죠. 그래서 입안. 그 다음에 입안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결정하면 되죠. 됐나요? 이 큰 틀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은 기본적인 틀 짜는 거 맞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이죠.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정비법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이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가요. 그런데 정비 기본법은 수립을 하는 건 맞는데, 나중에 가서는 제가 정비법은 뭘 한다고 했어요? 맨 끝에
인가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인가란 말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세부적인 항목 짜는 거 맞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구속자. 그렇죠?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 이건 좀 지구 단위 계획은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이거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부분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넣지 마시고 머릿속에 정비법에 정비 계획이 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짜는 거죠. 기본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구속적 입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비법이기 때문에 맨 끝에는 뭘 하게 돼요? 인가.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도시개발법에 대한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개발계획도 큰 틀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수립. 되죠? 그런데 개발법이기 때문에 맨 끝에는 뭘 하게 돼요? 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비법이나 개발법은 맨 끝에 뭐 한다고요? 인가한다고, 인가.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국토계획 체계도 부분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행정적, 비행정적 부분, 그 구속적,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 했던 거 바탕으로 하셔서 자 보시죠. 우리가 국가계획 부분 나오잖아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배우는 내용도 이거 가지치기해서 내우는 거지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 절차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국가계획에 대한 절차는 우리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종합계획은.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국가계획은 중앙행정청이 어디가 돼요? 행정기관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그럼 누가 그럼 하게 되는 장이? 국장. 그래서 국가계획이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누가 한다? 국장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국가계획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설명하고, 관리계획 설명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절차는 다 설명 끝난 거예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무슨 아세요? 입문과정에서 해야 될 거는 그게 다예요.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뭐죠? 기본과정 가서 1월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알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부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 178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재 178페이지. 178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나오나요? 그 광역도시계획의 절차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자, 먼저 여기 한번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할 때 광역이라고 한 것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도시죠.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계획하는 걸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 지난주에 용어를 먼저 했잖아요. 그 용어를 먼저 했던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용어가 정말 되게 쉽게 보이고 그런 거지만 그걸 알아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안 해놓으시면 이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하다 보면 느껴요, 그게. 앞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하는 계획이 뭐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정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을 하려면 어느 도시를 묶어서 하는지 그 계획을 하고자 하는 뭐죠? 관할 구역부터 정해야죠. 어디를 묶어서 하겠다는 그게 나와야지 무턱대고 뭐죠? 그냥 광역도시계획 할래? 아니 어디 정해야죠. 몇 개 이상이니까 2개 이상이니까 그 지역을 정해야죠. 그걸 우리는 광역계획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할 때는 다른 데는 이게 없어요. 다른 데는 이게 없는 게 왜 없냐면 다른 데는 전부 다 뭐냐면 도시군 계획은 관할 구역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한 개.
물론 계획에 따라 인접한 경우는 두 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전부 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면 뭐죠? 하나의 관할 구역이에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 구역권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데 어떻게 정할 거냐? 자, 보시죠.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내용. 우리가 배웠던 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서열이 여기가 첫 번째 서열 맞죠? 여기가 두 번째 서열, 여기가 세 번째 서열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 도시는 두 번째 서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로 본다? 세 번째 있는 시, 군원호 쪽에서 본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조심하실 게 도시는 뭐가 아니에요? 구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라고 하더라도 뭘로 보는 거예요? 광역시로 보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도 광역시로 본다고요. 도시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도시를 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얘기가 돼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을 묶어서 하는 게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되나요? 특별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묶어서 개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의 도시가 묶어서 계획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2개의 도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를 또 묶어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하고 특별자치시하고 묶기는 쉽지 않죠.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데 특별자치도 부분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시, 군은 따로따로죠. 시, 도시 따로, 군, 도시 따로예요. 그러면 시하고 군은 각각이니까 이 2개를 묶어도 하나의 광역계획권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게 헷갈리면 안 돼요. 몇 개 이상의 도시가? 2개 이상. 그러니까 이건 각각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하고 군을 묶어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또 헷갈리죠? 광역시 밑에 구군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도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가 도시라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광역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 무슨 말이세요? 광역도시를 묶는다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2개를 묶던, 이거 2개를 묶던, 이거 2개를 묶던, 이거 2개를 묶던, 이렇게 2개를 묶고 아니면 이렇게 2개를 묶던, 이렇게 2개를 묶던 묶어야 된다고요. 왜? 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쪼개서 하나의 도시로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서 하는 것보다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그렇지. 도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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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도 되니까 3개도 묶고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뭐다?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보세요. 특별시와 광역시 이렇게 묶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묶어도 되죠? 전부를 묶었죠? 도시 하나와 도시 하나를 전부 묶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돼요? 특별시에 구가 있어요, 없어요? 구가 있죠. 특별시 구가 있죠. 그 특별시 구는 특별시의 일부죠. 그 일부분하고 광역시에 또 보면 인천구 내에 구가 있잖아요. 그 구의 일부를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광역이 되냐고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가 특별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광역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렇게 묶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도시를 묶을 때 도시 전부를 다 묶을 수도 있지만은 일부 있죠. 도시의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서울에 있는 노원구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붙어있는 의정부시 있죠. 의정부시하고 묶었다고요. 그러면 이 노원구는 노원구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예요? 특별시로 본 거예요. 특별시. 그리고 여기 의정부는 경기도 자체 내에 있는 뭘 본 거예요? 시.
시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뭘 얘기하면 안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9 나오죠. 9 나오죠. A라는 구가 있고 B라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A라는 구하고 B라는 구가 있잖아요. 이 A라는 구하고 특별시 밑에 있는 A라는 구하고 B라는 구가 있다고요. 이 두 개를 묶었어요. 도시가 돼요? 하나예요, 하나. 그건 광역 부분에 대한 도시가 두 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주로 시나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가 돼요? 시군이 되는 거죠. 됐나요? 광역도시계를 묶는 곳은 시도나 시군이 된다고요. 묶을 수 있는 곳은. 됐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 자체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거.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광역계획권을 묶은 거는 이제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역계획을 묶고 가는 거구나. 그런데 특별시하고 광역시 두 개를 묶었어요. 광역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묶었습니다.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놓으면 그 묶는 건 누가 지정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거잖아요. 그럼 지정을 하는 건 누가 지정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게. 그죠? 이 두 개를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지정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지정할까요?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두 개 다툼이 크겠죠. 그러니까 다툼이 없으려면 그 위에 있는 1순위가 정하면 되겠죠.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나열에 있는 두 개를 묶을 때는 그 위에 있는 누가? 1순위가 국장이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 부분 두 개를 묶을 때, 도시를 묶을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를 묶을 때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됐나요?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를 묶을 때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됐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하나씩 묶은 거는 관할구역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죠? 도시가 다르잖아요. 도시가 뭐 할 때는 다른 관할구역이 다를 때는 누가 정하면 돼요? 국장이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경우가 있습니다. 시하고 군이 있죠. 하나의 도시고 하나의 도시 맞나요? 이 두 개를 묶었어요. 이 두 개를 묶어도 광역계획권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묶으면 이 묶는 거는 누가 지정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누가 지정할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도지사예요. 그런 게 법이에요. 그런 게 절차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는 이 틀만 외우시면은 그 틀 자체 내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하고 군 두 개의 도시를 묶어 주면 바로 위에 있는 누가 지정하면 돼요? 도지사가 있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도의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 있죠, 도. 도 관할구역에 있는 거 있죠. 도 관할구역에 만약에 도시가 있는 경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특별자치시하고요. 특별자치시하고 도 밑에 있는 시 있죠. 도 밑에 있는 시하고 묶었습니다. 묶으려고 해요. 광역계획권 되죠? 그럼 이건 누가 지정해요? 누구요? 국장.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이 상식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얘네 하면 같잖아요. 같은 라인이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땐 다를 땐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이렇게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예. 광역시 부분 있죠. 광역시 부분에 있어서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는? 광역계획권은.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지금 178페이지에 광역계획권 내용은 조금 빠져 있어요. 이 내용이. 기본서 가면 나와 있긴 한데 입문 과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만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예요. 관할구역이 뭐하면? 다르면. 관할구역이 다르면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됐나요? 그런데 같은 도 있죠. 같은 도. 이 같은 도. 같은 도에 있는 관할구역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도시고 하나의 도시니까 같은 도에 있는 관할구역은 누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누구예요? 도지사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계획에 있어서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으니까.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와도 그렇고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겠지만 정확하게 알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헷갈려요. 오늘 하는 게. 근데 오늘 하는 게 국토계획법에서 책에 답니다. 뼈대에 다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이거 지정권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은 서열 몇 번? 두 번째 도시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정하는 거고 어디만? 시군만 위에 있는 누가요? 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라고. 됐나요?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청하는 거 있죠? 요청하는 것은 위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밑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밑에서 요청하는 거죠. 밑에서 위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같은 친구도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야 우리 친구 아니냐? 친구인데 야 이거 좀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는 요청이 아니에요. 지시지.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건데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도지사잖아요 지금. 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밑에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얘네 친구들. 국토교통부 옆에 누구 있어요? 문화체육부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행정안전부도 있고 일단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도 있다. 기획재정부도 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들이 국가계획을 짤 때 광역계획권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야 여기 여는 좀 해줘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위에는 안 되지만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친구가. 그럼 밑에도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밑에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국장 밑에 누구예요? 여기죠. 여기를 묶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얘네 각각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좀 묶어주세요. 우리 좀 개발해주세요. 우리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배는 누구예요? 시도지사. 여기까지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국장한테. 무슨 말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나옵니다.
뭘 조심하셔야 하냐면 시 도지사죠. 여기 도는 어느 도가 아니에요. 여기 도가 아니에요. 여기 도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 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도예요? 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도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시도지사면 물론 시도지사면 이 도가 이 도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시장 또는 군수는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이 도지사. 이 도지사는 이 도지사가 아니에요. 친구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지. 친구 아빠한테 가서 요청할 수 없다고. 우리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지.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요.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장난은 안 치겠지만 개념은 기억하고 계셔야 안 흔들린다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할 때 이 도지사도는 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이나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군은 위에 지정권자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해 놓을 것은 이 두 가지는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기본소가 하면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안 보더라도.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9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뭐하고? 연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어디예요 지금? 두 번째 라인이죠. 두 번째 라인이고 시 또는 군은 도 밑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 같은 게 걸쳐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하세요? 그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2개 이상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뭐죠? 친구죠. 그죠? 그리고 시도지사, 밑에 있는 사람이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지사한테. 그렇죠? 앞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뒤에는 도지사에게 각각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르쳐 드리면 그 가르친 것만 해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가르칠 때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딱 그것만 해요. 제가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요. 이거 빼고요. 이거 빼도 되잖아, 이거. 이거 빼고 얘네만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럼 얘네만 나오면 여기 누가 와야 돼요? 이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와야 돼요. 그걸 가름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근데 이걸 설명 안 하면 그걸 파악을 못 해요. 파악 못 해요, 진짜.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시장 또는 군수가 나오면 여기 누가 나와야 돼요? 도지사지, 국장이 아니에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이니까 시, 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자, 보세요. 시도죠. 시도죠. 그럼 이거는 시군이 아니죠. 도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시나
아니면 뭐죠? 특별자치도나 뭐 이런 것들. 됐나요?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어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국장이죠. 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무슨 말이가 돼요? 그 위에가 지정하는 거지 그 친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가 돼요? 네. 이게 만약에 뭐였다면 군, 그렇죠. 시군이었다면 도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렇게 되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를 묶어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도지사가 정하는 것은 시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암기해야 될 사항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죠. 이거 프린트 안 나갔죠? 이거 제가 내일 그 학원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파일로 올려놓긴 할 건데 일단 보시죠. 자, 이게 양쪽 이렇게 해서 드렸잖아요. 양쪽에서 드리니까 이게 중간에 끝나면 페이지가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날 나간 거 해서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그렇죠.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뭐 할 때는 다를 때는 무슨 계획에? 그렇죠.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는 거.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이거 밑에 지금 이걸 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대요. 당연히. 누구 계획 우선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그렇죠. 되나요? 그 다음 17번.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여기 두 번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구 관할구역에 뭐 또는 뭐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되는데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전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특별시의 일부하고 광역시 일부를 묶어서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일부 된다. 됐나요?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정합과 광역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전부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빼고 구역 전부를 대통령 정하는 광역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빼고 관할구역 일부를 대통령 정하는 광역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떻게 틀리냐면 전부만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일부만 지정한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본다고. 근데 대부분 분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것만 나오면 틀렸다 그래요. 틀렸다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꼭 집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정말이에요. 안 그러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고 봐요. 아니에요. 일부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일부만, 전부만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시도라고 한다고요. 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국장. 그리고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있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도의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시하고 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한다고.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핵심만 이렇게 탁탁 집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실제 시험 문제는 핵심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막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문 가지고 여기를 뺄 수도 있고 여기를 뺄 수도 있거든요. 무사히세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평상시 공부하실 때. 됐나요? 네.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갑니다.